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보로빵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소보로빵 문제집부터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보로빵은 여기 제목에 있는 그대로 단과자빵류입니다. 단과자빵류. 단과자빵류는 설탕과 유지의 양이 상당히 많은 빵이라서 잘못했네요. 단과자빵. 설탕과 유지의 양이 상당히 많은 빵이라서 이제 글루텐 발전 시간은 오래 걸리되 글루텐이 발전됐을 때는 아주 얇게 잘 늘어난다는 걸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알고 계시려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름에서 이 소보로빵이라는 건 이제 일본어에서 유래한 거라고 합니다. 소보로. 그래서 한국어로 만약에 표기한다고 하면 곰보빵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곰보빵이라고 하는 것도 곰보라는 뜻이 좋은 뜻이 아니죠. 그 피부에서 이렇게 쑥쑥 예전에 수두인가요? 그거 앓고 나서 쑥 파인 것을 곰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좋은 뜻은 아니라서 이걸 좀 이름을 어떻게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표기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트로셀 브레드. 자, 이게 맞나요? 저도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아, 맞네요. 자, 스트로셀 브레드. 이게 이제 이렇게 크럼이라고 하죠. 이렇게 잘게 부서진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린 거를 토핑처럼 올린 거를 스트로셀이라고 하는데, 스트로셀 브레드를 이제 소보로빵이라고 명명한다고 여러분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요구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시간 3시간 30분이고요. 소보로빵은 2021년에 있어갖고 요구사항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변경 내용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분할 무게가 50g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보로 그러니까 토핑 무게가 30g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이게 약간 잘못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반죽을 25개를 성형해서 제조하고 남은 반죽은 제출하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으면서 이게 왜 약간 이상한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구사항 1번 빵 반죽 재료를 계량하여 재료별로 진열하시오. 구분. 구분이라고 하면 재료가 9가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한 개당 1분씩 주어지니까요. 특이한 재료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단과자빵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가린, 유지와 설탕의 양이 많다. 그러니까 밀가루가 100일 때 지금 마가린은 거의 18%, 거의가 아니죠. 18%, 그 설탕은 16%나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유지와 설탕이 많은 빵입니다. 이렇게 계량하시면 되고요. 주어진 시간 내에 계량하지 못하시면 반죽 시작하시고 계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걀은 감독위원이 지정한 개수대로 가져가시오. 이게 딱 몇 개냐? 한 개, 두 개, 세 개. 3개면 이거 빵이랑 토핑이랑 다 할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아마 3개 아니면 4개를 가져가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반죽은 스트레이트 법으로 제조하시오. 유지는 클린업 단계에 첨가하시오. 유지는 당연히 클린업 단계에 첨가해야 되는 거는 반죽 속도, 그러니까 반죽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겁니다. 유지는 글루텐 발전을 더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클린업 단계에 넣으셔야지 처음부터 넣었을 때는 반죽이 오래 걸린다는 거 다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반죽 온도는 27도를 표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무게는 반죽 50g, 소보로 30g씩 제조하시오. 이렇게 됐는데, 자, 보시면 분할 무게 반죽 한 개의 분할 무게는 50g이라 딱 명명이 돼 있죠. 이거는 저울로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씩 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할할 때 여러분이 반죽을 한 개씩 띄어서 그 저울 위에 올려갖고 정확한 그램수를 맞추잖아요. 여기 그 문장에 나와 있다시피 반죽 한 개를 분할할 때는 50g씩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개당 소보로 사용량은 약 30g씩 제조하시오. 자, 이건 뭔 얘기냐? 소보로 토핑을 30g씩 계량해서 하나하나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30g 정도를 묻히라는 얘기지 이걸 정확하게 정확하게 맞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보로 토핑용 소보로는 배합표에 따라 직접 제조해서 사용하시오. 여기 그거 안 써있는데요. 여기 써있구나. 토핑용 소보로는 계량 시간 외에, 그러니까 반죽을 시작하시고 나서 1차 발효 시간에 계량하셔도 되고,
반죽을 치면서 계량하셔도 되고, 계량하는 시간은 여러분이 알아서 조절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밀가루랑 그 가루 재료를 한꺼번에 한 볼에 계량하셔도 되고, 어떻게든 계량하셔도 무방합니다. 계량하시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배합표대로 이제 제조하시면 되는데, 이건 그냥 크림법으로 제조하시면 돼요. 그런데 소보로 토핑 가장 이제 주의할 사항은 크림화를 절대적으로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여름엔 특히나 마찬가지고요. 크림화 한다는 개념이 없이 거의 그냥 그 유지를 잘 푼 다음에 거기다 설탕, 소금을 넣고 섞는다는 느낌으로 마셔야 됩니다. 그냥 섞고 석석 그 소리가 날 정도로 섞이면 끝. 그 다음에 계란도 섞이면 끝. 이 정도로 하셔야지, 이걸 막 열심히 크림화 하시면 떡 져버리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크림화를 적게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특이한 거예요. 6번인데 반죽을 25개를 성형하라고 바뀌었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20년도에는 24개를 성형하라고 돼 있었는데 25개를 성형하는 걸 바뀌었어요. 자, 그럼 우선은 반죽이 몇 개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1844 나누기 이제 50g씩 분할하죠. 50g 여러분. 자, 계산기를 두드려 볼게요. 1884 아이고 다시 1884 나누기 50은 37개의 반죽이 그 분할량이 나옵니다. 37개. 37점 정확하게는 68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어차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죽기에 용량이 있기 때문에 밀가루를 너무 적게 넣었을 경우는 반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가 거의 100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반죽을 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원래 예전에 이거 전체 다 성형했어요. 근데 많이 계속 쉬워져서 이렇게 바뀐 건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성형은 몇 개만 해라 이렇게 이제 쉬워졌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건 팬딩을 했을 때 한 팬에 12개 꽉 차게 들어가는 게 지금 소보로 빵입니다. 그런데 한 개를 더 성형하라고 하면 굳이 펜을 2개 쓸 걸 3개를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전 개인적으로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또 저도 지금 만들기 전이라서 조금 궁금한 건 있는데요. 제가 그 경험상 예전에 분할 무게 46g을 했을 때도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12개를 팬닝했을 때 약간 붙을까 말까 하는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많이 부풀려서 이제 굽는 반죽이기 때문에, 빵이기 때문에 약간 아슬아슬하거든요. 그 팬닝하는 간격이 최대한 넓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4g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빵이 커질 텐데 12개를 팬닝하면 붙기 때문에 25개를 성형하라고 해서 3팬으로 나눠서 팬닝하라고 하는 얘기인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2개를 한꺼번에 팬닝하는 거 한 팬하고 나머지는 2팬에 나눠서 띄엄띄엄 팬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더 좋은지 그런 걸 테스트 해볼 거니까 왜 반죽을 25개 성형하라고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걸 해보고 나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오븐이 2칸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한 팬에 12개를 보통 팬닝하는 게 거의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저에게도 좀 일반적인데 약간 의아스러운 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시키는 대로 요구사항에 따라야 되니까 25개를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나머지는 토핑도 제가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반죽은 37개 나오고요. 저는 당연히 37개 다 성형할 겁니다. 토핑은 753 나누기 30g씩이죠. 30g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면에 안 나오네요. 네, 토핑은 753 나누기 30g 했을 때, 자, 계산기를 두드리면 이거는 25개 나옵니다. 여기서 맞췄구나. 토핑을 여러분 토핑을 보면 토핑을 맞춰서 한 거네요. 그러니까 반죽은 많이 나오지만 37개가 나오지만 토핑 분량이 25개가 나오니까 25개를 딱 맞춰서 성형해라. 이렇게 된 거네요. 24개로 만들었을 경우엔 이 그램 수를 맞추기가 딱 떨어지게 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실습을 하는 입장에서 25개만 해서 나머지를 그냥 둥글리게 해야 되나? 네,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자, 그러면은
이제 레시피 한번 풀구선 이제 만들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죽은 1단으로 믹싱 하시다가 클린업 단계에서 유지를 넣으시고 2단으로 믹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루텐 100% 온도 27도로 맞추려고 노력하시면 되고요. 1차 발효 27도 75% 습도에서 약 45분 정도 1차 발효 완성점을 확인하시는 그 순간까지 발효하시면 됩니다. 자, 1차 발효하는 동안 여러분이 토핑을 제조하셔야 되는데, 토핑은 그냥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크림법입니다. 제과를 배우신 분은 크림법 하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건데, 첫 번째 마가린과 땅콩 버터를 부드럽게 풉니다. 부드럽게 푼다는 얘기는 마요네즈 상태 정도로 부드럽게 풀고요. 그리고 나서 설탕, 물엿을 넣고 크림화를 하는데 섞이는 정도만 크림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서 소금을 넣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하는데, 그 다음에 계란에 소금을 녹인 다음에 반죽에 넣고 크림화 합니다. 왜 계란에다가 소금을 녹여서 넣느냐,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소보로 이 토핑의 경우는 크림화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탕 알갱이랑 설탕 알갱이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설탕 알갱이 같은 경우는 남아있어도 누군가 먹었을 때, 아우, 달어, 막 이런 식으로 급격한 반응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소금 알갱이가 남아있을 때는 달라요. 아우, 짜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탕, 소금, 물엿을 한꺼번에 크림화 한다고 했을 때는 설탕 알갱이가 남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먹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소금은 계란에다가 미리 완전히 녹이신 다음에 섞으시는 게 훨씬 괜찮은 식감, 먹었을 때 갑자기 짜거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친 가루를 넣고 보슬보슬하게 만든다. 자, 이거 섞는 과정은 말로써 설명드리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따 그 실습 영상에서 섞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보슬보슬하게 섞으셔야 되고, 최종적으로 2차 발효가 아니죠. 분할 둥글리기 하고 나서 중간 발효하는 동안에 토핑을 더 만져서 성형해서 붙이기 좋은 토핑으로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하게 완성,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이제 약간 덩어리지게 완성, 이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분할 50g씩 하고요. 둥글리기 중간 발효 하시고요. 그런 동안에 이제 물을 떠서 작업대 위에서 토핑을 깔고 물 묻힌 면을 이렇게 물을 묻히고 그러니까 윗면이에요. 토핑이, 그러니까 반죽이 있다가 윗면이 깨끗한 이쪽을 물을 묻히고 토핑에 올린 다음에 꽉 눌러서 팬닝하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팬닝하고, 이 과정을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팬닝은 12개씩 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예전 거니까 저는 12개씩 또 해보고 더 띄엄띄엄도 해서 25개를 완성하겠습니다. 자, 2차 발효는 30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거 아니고요. 단과자빵은 뭐가 있죠? 스위트롤은 제외하고 단팥빵, 소보로빵, 크림빵 같은 경우는 극도로 많이 2차 발효를 하실수록 제품이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0분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발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0, 165에서 12에서 15분간, 여기 그림 요거 되게 잘 만드신 분인데요. 누구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서 떠왔는데, 이 정도의 색깔로 빼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설명 여기까지로 마치겠고요. 25개 소보로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실기 영상으로 뵙겠습니다.